네, 안녕하세요. 물리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명준입니다. 오늘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푸셨는데요.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문제를 봤을 때 9월 모의고사 치고는 조금 쉬운 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껏 풀었을 때에 비해서는 심지어 올해 쳤던 6월 달보다도 조금 더 쉬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겠다라는 청사진을 담긴 게 6월달, 9월달 모의고사인 만큼 쉽다고 해서 소홀한 마음으로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푼 거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복습 그리고 복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시계가 안 보이는데 7시가 지금 현재 7시 15분이네요. 7시 15분인데요. 아직까지 문제랑 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았고요. 만약 올라온 걸 바탕으로 편집할 거 있으면 한번 더 편집을 하겠고요. 지금 문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구한 거는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문제지를 제가 스캔한 겁니다. 스캔한 거기 때문에 화면 그림이나 이런 거 약간 얼룩이 뜬 거 이미 양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1번 전자기파가 실생활에 이용되는 주로 1번 단골 손님이죠. 1번 단골 손님이고요. 체온계 TV 리모컨 열화상 카메라 해가지고 체온계랑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바탕으로 이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TV 리모컨 마찬가지로 적외선을 이용한 것이 되겠지요. 2번 그림 가는 정지한 학생 A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학생 B를 가로 길이가 25cm인 창문 너머로 보는 모습이고요. 나는 A가 본 B의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내는데 자 일단 먼저 주의할 거 그림 이런 거 닮음 이용하면 됩니다. 수학 시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잘 알겠지만은 시작 자체가 낫기 좋게 0이 아니라 5cm부터 나와 있죠. 이렇게 5cm 지점이라는 거 미리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1초 동안은 5cm, 그럼 1에서 2초까지 간격은 10에서 20이기 때문에 10cm가 되겠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초 동안에 창문 시각으로 봤을 때는 15cm를 갖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대 20이기 때문에 여기도 20 배율을 해주면은 그렇죠. 3m per 2초 동안 3m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평균 속력은 평균 2초 동안 평균 속력입니다. 2초 동안 평균 속력은 그렇죠. 1.5m per 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 1초 동안 실제로 B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1m인데 1m 봅시다. 0에서 1초 동안 5cm 갖고 이거를 20배율로 곱해주면은 그렇죠. 100cm 1m 맞는 말이죠. 두 번째 1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력은 2m per sec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에서 2초 동안 그렇죠. 10cm 같죠. 20배 하면은 그렇죠. 여기는 2m가 될 거죠. 그러니까 1초 동안 실제로 2m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했니 안 했니 말하는데 여기는 1초 동안 창문으로 볼게요. 5cm. 여기는 1초 동안 10cm 갔는데 일정한 속력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일정한 속력이면은 같은 간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등속도가 아니라 그렇죠.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문제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력학 1법칙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등합이니 뭐 정합이니 뭐 정적이니 뭐 단열이니 이런 문제가 안 나왔고 지금같이 2법칙 하나만으로 이렇게 문제를 퉁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문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한 번도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한 번 요즘 들어 요게 2법칙 문제 열기관 문제 좀 뜸하기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법칙 6월 모의고사 나왔었죠. 보고 복습 부탁드릴게요. 자, 3Q 3Q가 Q만큼 2를 했고 그 다음 여기 나온 쪽은 그렇죠. 2Q만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2를 T1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겠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말이 꼬였네. 높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갈 거다. 이 때문에 T1이 당연히 높을 거고요. 열효율 같은 경우는 인풋분의 뭐죠? 자, 인풋분의 그러니까 들어간 열분의 일한 열 해가지고 3Q분의 Q 해가지고 3분의 1 맞고요. 방출되는 거 2Q 해가지고 답 기니기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수능 완성이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완 2강에 13번 문제가 요거랑 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연계된 거 문제 조금 있다가 1, 2, 3번도 한번 볼 테니까요. 일단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실에 매달린 추의 수, 수레 위의 추의 수를 합했더니 모두가 전부 다 4개로 똑같죠. 그러면은 자, 바로바로 감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전체 질량의 합은 전부 다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같겠지만 그 다음에 실이 달린 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럼 따라서 질량은 같은데 힘이 늘어난다. 즉 그렇죠. 가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그래프는 그렇죠. 4번 하나밖에 안 나온다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번. 네, 5번입니다. 몇 번 촬영하다가 돌발스럽게 들어오는 손님들 때문에 편집해서 끊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그림가와 같이 위성 AB가 이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 따라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P는 A와 B의 궤도 접하는 지점이고요. 점 Q는 A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그리고 B는 중점이자 B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래요. A의 속력 시간 나타내는 겁니다. 옳은 거 골라봅시다. 자, 일단은 먼저 여기 지금도 적어놓긴 했는데요. 편집이 끊겨가지고 자, V1 그리고 V1은 가장 느리고 V2가 가장 빨라요. A의 속력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는 그렇죠. 근일점이 돼야 되고 P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원일점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P에서 B의 속력을 물었는데 지금 원일점이에요. B 입장에서는 원일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속력이 가장 느린 게 바로 P에서 B의 속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P에서 A의 속력이 V2가 되겠죠. 사실은 A의 속력이 V2가 될 거고요. 사실 이유를 설명하려면 사실 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화물리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나중에 지금 2학기 심화물리 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자, A의 가속도 크기는 T2일 때 최다라고 돼요. 자, T2일 때는 속력이 가장 빠른 근일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요는 식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B의 공전 주기를 물었는데 일단 먼저 공전 주기를 봤더니 A를 볼게요. T2와 T1 이렇게 있는데 근일점과 원일점 따라서 얘 T2-T1은 그렇죠. 반바퀴를 돌았단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서 2배를 곱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의 공전 주기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A의 절반이 되냐 마느냐 물어보는 건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공전 주기 제곱은 긴 반지름의 3배가 세제곱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2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따라서 절반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상대성으로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앞에 거 먼저 저거 연계된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은 뭐 연계된 거 물어볼 거 없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수특 3점짜리 1번인데 몇 강이냐면은 그렇죠. 1강에 3점짜리 1번이 이런 스타일로 한번 나왔었어요. 3번은 딱히 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수능 완성 3강 13번과 14번 그리고 수특 3강 2번이 이런 것과 비슷하게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바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즉 여기서 멈춘 사람이 볼 때는 이야기입니다. 광자 A와 입자 B가 검출기로부터 4광년 떨어진 P를 동시에 지나 A는 속력 C, 빛의 속력입니다.
B는 속력 V로 검출경에서 각각 등속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줄줄줄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A는 B보다 1년 먼저 도달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즉 B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금 저거요. 누가 볼 때라는 게 지금 명확해졌습니다. B가 볼 때 관측하는 물리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억력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자, 밖에서 볼 때 4광년 걸린다 그랬죠? 길이가. 그러면 얘는 그렇죠. 4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볼 때 1년 먼저 도달한다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5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5년 동안 걸린 게 4광년이래요. 그럼 여기는 그렇죠. 0.8c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0.8c입니다. V는. 자, 이제 0.8c로 가는 사람이 볼 때 이야기하는 건데, 자, 먼저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데, 자, 정지한 사람이 볼 때 4광년인데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는 4광년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관련된 거는 일단 싸그리 날려버릴 거고, 그 다음에 자, B 입장에서 볼 때 얘는 검출기가 그렇죠. 상대적 속도가 0.8c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디귿은 무조건 맞을 거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2번과 4번이 디귿밖에 없으니까 니은 볼게요. 자,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자,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이다 그럽니다. 자,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 B랑 같이 가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얘들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예, B 입장에서는 P와 검출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죠.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배경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B 입장에서는 P와 검출기가 움직이는 거죠. 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5년 이랬는데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5년 걸렸는데 안에서 보면 5년보다는 그렇죠. 짧게 걸리겠죠. 왜냐? 4광년보다 길이가 짧아졌어요. 수축이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은 5년보다도 짧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답 구하는 것처럼 어렵진 않은데요. 요 문장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네, 화면이 왜 안 움직이지? 잠깐만요. 화면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네.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6월 모의고사 9번. 올해 6월 모의고사 9번이에요. 9번과 비슷하게 났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옛날에는 뭐 길다, 짧다 그런 상대적인 비교가 나왔다면은 지금은 정량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갖고 가끔 인간 강사님들은 요 로렌츠 인자 해가지고 뭐 요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외우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볼 때 4광년이다.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5년 걸리기 때문에 0.8c다. 이 정도까지는 깔아놓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자, 대놓고 베타 분계한다라고 나옵니다. 입제 XY를 생성하는 거고요. Y는 전자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럼 Y는 그렇죠. 중성미자라고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전자, 얘는 중성미자 바로 갈게요. 베타 분계에 관여하는 상호작용은 근론이 아니라 보존이 되겠고요. X는 전자 맞는 말이죠. 자, 렙톤이다라고 했는데 자, 중성미자 어디까지나 그렇습니다. 렙톤 맞습니다. 해가지고 저거죠. 전자 중성미자 해가지고 뭐 전자 중성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타우온 뭐 뮤온 해가지고 각각의 중성미자로 이루어진다라고 표준 모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기억하고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8번입니다. 자, X축상에 고정된 두 점전화 A, B와 X축상의 PQR을 나타낸 건데요. P에서의 전기장 방향을 자, 끕시다. 자, 이왕이 되는 빨간 걸로 마이너스 X 방향 이렇고요. Q에서 전기장은 자, 여기선 제로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0인 게 요 둘 사이가 아니라 바깥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A와 B는 다른 전화다. 근데 다른 전화인데 봤더니 지금 B 바깥이요. Q가 0이래요, 지금.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QA와 QB 전화량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A 입장에 봤더니 여기가 바깥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X이래요. 즉 나가는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라는 걸 대방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 해볼게요. B는 양전화가 아니라 음전화. 전화량 크기는 A가 당연히 크고요. 아래에서의 전기장 방향인데요. 자,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자, B와 R입니다. 자, Q 기준으로 왼쪽. 자, 초록색 박스로 쳐볼게요. 자, Q 기준으로 왼쪽에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가까워요? 그렇죠. B가 가깝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B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이 될 거고요. R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0이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없죠. 쉽게 말하면 B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가뜩이나 Q가 전하량이 더 큰데 그래가지고 여기 R 같은 경우는 A의 영향력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 이렇게 4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9번 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가와 나는 실험 1, 이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자, 오일이 담긴 폐출 접시에 잘게 잘린 머리카락 넣고 두 전극을 담가서 고정시킵니다. 자, 두 전극의 고전압 장치를 연결한다 그랬어요. 자, 고전압 전원장치 연결하게 되면은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연결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쪽은 플러스 전화, 한쪽은 마이너스 전화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얘네들의 전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모양 나타낸 거는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가 그림, 자연스럽게 나 그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가 지금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것이 지금 같은 저건지 아니면은 다른 저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몰라요. 지금 성태 모르는데 자 글만 보면 모르는데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동심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철가루가 이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철가루가.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전선이 이런 식으로인데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는 자기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오른손 돌려보시면 아시겠죠. 자, 가령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기 때문에 만난 이쪽은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제로가 되기 때문에 철가루가 배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가루가 아예 달라붙질 않아요. 자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철가루가 보시다시피 철가루가 지금 이렇게 동심원을 따라서 예쁘게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도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의 그림을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1번 전기장 관찰한다. 맞는 말고 가는 1의 결과가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의 결과에서 두 도선에 흐르는 방향은 서로 그렇죠.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꼭 교과서 그림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수완 6강 얼마냐? 12번 문제. 물론 앞에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경사면에 금속볼이 고정하고요. P에서 가 만났을 때 Q 지나간답니다. 나는 반대로 했대요. 가와 나와 이제 금속골이 중심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야기는 그거죠. 힘이 일정하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거죠. 중력은 일정하게 받고 있지만 오면 올수록 그렇죠. 얘가 밀어내는 힘이 점점 더 세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서로 같죠. 왜냐? 오면 올수록 계속 밀어내야 되니까.
예,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극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류 방향 뭐 물어볼 필요 있나요? 예, N 다 가고 S 다 가고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갈게요. 네, 그림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적 궤도와 전이 ABC 나타냈습니다. 흡수 방출한다 그러고요. 에너지는 예, 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A가 지금 전자가 3번에서 1번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얘는 그렇죠. 방출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그렇죠. 흡수, C도 흡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기억은 자연스럽게 땡 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장 물어봤는데 자,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그렇죠. 짧아진다. 정확히 말하면 반비례하고요. 진동수는 커진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례가 되겠죠. 그렇죠. F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는 HF가 되는데 이걸 굳이 또 따진다면 HC분의 람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파장이 그렇죠.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다. 즉 굳이 비교할 거 있나요? A, B, C 이렇게 되겠죠. A, B, C 순으로 가게 될 건데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그렇죠. FA는 FB 플러스 FC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파장으로 따져주면은 니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FA가 돼야 되겠죠. 3에서 2는 FC가 될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 진동수가 돼야 되지 파장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네, 이거 수능 완성에서 사실 비슷하게 나온 건데요. 8번. 이렇게 복잡한 회로는 제가 안 나올 거다라고 대놓고 장담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참 보기 좋게 당했어요. 좀 미안한 말이긴 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 일단 회로를 보고 갈게요. 자, X, Y가 P형 또는 N형 반도체랍니다. P형 또는 N형 반도체 해가지고 여기가 자 위에 거 좀 지우고 갈게요. N형 또는 P형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순방향, 어딘가에는 역방향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이오드에서. 자,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대요. A에서.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자 여기 왼쪽 다이오드가 역방향이고 여기가 순방향이 된다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 순방향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그렇죠. 왼쪽 밑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X쪽, 요 왼쪽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흐르고 여기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자, 건전지 극을 봤더니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저거죠. ABC 동일한 저항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갈렸죠? 그럼 A와 C가 직렬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 이렇게 내요. 지금. 자, 다이오드 지납니다. 자, 다이오드 이렇게 지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한쪽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회로를 다시 그리면 맞잖아요. 다이오드를 지났고 A, B로 쪼개졌고요. A는 갔더니 C랑 같이 만나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지금 건전지 병렬 연결이죠. 자, 병렬 연결 뭐가 동일하고요? 그렇죠. 전압이 동일한데 전류는 그렇죠. 저항이 한 개밖에 없는 B쪽이 좀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 세기는 B가 C보다 큰 거 맞고요. X에서는 자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양공이 전류 흐르게 하고 Y는 N형 반도체 해가지고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오메 법칙,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연결을 한 번 더 기억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참 좋겠어요.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이크와 소리 분석기를 이용해서 기타 소리를 분석했는데요. 나는 가에 분석한 기타의 서로 다른 소리 A, B 파형 나타낸 겁니다. 자, 일단은 수트 6강 2번과
2점짜리 문제의 3번 문제, 그 다음 수완, 구강, 1번 문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볼 거 없죠 사실은. 자, 여기는 그렇죠, 주기가 3분의 4 미리세크, 여기는 2 미리세크가 되겠습니다. 진동수는 그렇죠, 여기는 요 시간 동안 3번을 진동했는데 여기는 2번밖에 진동 못했죠. 그래서 옥타브 관계가 될 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주기는 2mS, 맞는 말이고,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 신호, 이거는 기본이죠, 껌이죠 사실은. 볼 거 없죠.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광전관에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같은 색의 단색광 ABC를 비추는 모습인데요. 금속판에 비춘 빛에 따라 측정된 전류의 색인데, 지금 A와 B, B와 C를 했더니 전류의 세기가 I0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A와 C를 비추는 순간 제로래요. 즉, 그렇죠, 광전자가 방출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건 지금 광전자가 방출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말이고, 따라서 광전자가 나오는 거는 요 B 때문인데, 진동수가 가장 큰 거 뭐죠? 그렇죠, 파란색이 되죠. 따라서 B가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블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굳이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금속판에 문턱 진동수를 F0로 한다면은 그렇죠, B가 F0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A와 FC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A와 C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얘가 그거죠,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 될 거다.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같은 색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 둘이 같은 색이 합하면은 그렇죠, 자홍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턱 진동수가 작은 FA 같은 경우는 해봤자 0이 나올 거고요. 진동수는 B가 가장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 아프네. 자, 그림은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된 전기에너지가 집안의 전등과 헤어드라이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주상 변압기에서 1차 코일은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각각 V1, V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지금, 자, 여기 전등도 그렇고 헤어드라이어도 그렇고, 자, 여러분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볼트에 꽂히나요? 그렇죠, 220볼트에 꽂힙니다. 220볼트. 따라서 2차 코일에 나오는 전압은 손실 없다 했기 때문에 220볼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헤어드라이기를 켜고 끌 때 뭐냐, 변하는 게 뭐 더 크거나 변화가 자시고 물어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는 전압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되는 거예요. V2는 무조건 220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너희 집에는. 그럼 가문수의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V1도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디귿은 안 되는 거예요. 자, 헤어드라이기를 켰습니다. 그럼 헤어드라이기 켰다는 이야기는, 자, 에너지 더 쓴다, 덜 쓴다? 그렇죠, 더 쓴다. 따라서 전력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220V 쓰는 건 똑같은데 전류가 또 전력이죠. 이렇게 곱하기 전류가. 즉 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얘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전류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행, 이행이 됩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집에 공급되는 전원이 어떻게 공급된다라는 거 알면은 사실은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진짜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문제 있거든요. 많이 푸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접합해서 만든 태양전지 빛을 비췄더니 저항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답니다. 자, 화살표 방향 요 방향이네요. 지금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전류가 방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직류를 뜻합니다. 즉 태양전지 직류 뜻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의 플러스는 그렇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야기합니다. 자, 전자 이동 방향, 전자란 이야기는 그렇죠. 마이너스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위 A 방향으로 갈 거고요. X는 P형 반도체 아니죠. N형 반도체죠. 교류가 아니라 직류. 생각보다 사간사간하게 잘 풀리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수트 8강 3점짜리 9번 문제,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수완 14강 8번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건 얘기했나요? 안 했네요. 위에 것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15번 문제랑요. 그 다음에 수트 6강 2점 9번 수완 10강에 2번과 3번을 유념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금방 나가죠 지금? 17번입니다. 다음은 저항과 축전기 이용해서 저항과 축전기만 썼대요. 교류 회로에 대한 특성에 대한 실험인데요. 지금 교류조는 기역과 니은 회로를 구성했을 때 진동수를 변화시키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계로 측정을 했답니다. 자, 기역에 걸리는 전압 봤더니 진동수가 클수록 전압이 줄어든답니다. 자, 직렬 연결한 상태에서 지금 직류예요. 저항이 커지면은 저항이 커집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이 커지게 되겠죠. 즉 진동수가 큰데 전압이 떨어진다. 즉 저항값이 또는 리액턴스 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진동수에 따라서. 그렇다란 이야기는 기역이 바로 축전기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여기는 바로 저항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맞잖아요. 지금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직렬 연결해서 전압이 더 커지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역은 축전기가 되겠고, 그렇죠? 두 번째, 니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진동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라 그랬는데 이거죠. 여기가 떨어지는 만큼 여기는 증가하게 되겠죠. 집에 한번 해보세요. 회로에 대해서. 디귿,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진동수 커질수록 리액턴스는 줄어드는데 여기 저항은 그대로예요. 그럼 오메 법칙에 따라서 저항은 줄어드는데 전압은 그대로, 전류는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니은 이렇게만 되겠습니다. 자, 남은 거 18, 19, 20번 3개가 남았습니다. 18, 19, 20번 3개가 남았어요. 자, 18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목 아프네 계속. 그림은 x = 0에서 정지했답니다. 일단 정지했고요. 물체 AB가 X축과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 모습을 표는 구간에 따라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질량 같고요. x = 0에서 4L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우리가 임의로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당연히 FA와 FB는 일정한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X축과 나란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은 일단은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여기를 보니까 얘는 FA임을 여기까지만 주고 FA를 여기까지 주고 그 상태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즉 여기까지 속력이 VA라고 한다면은 A 입장에서 여기도 VA가 되겠죠. 마찰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자, B 볼게요. B를 봤는데 지금 L까지 거리 오른쪽 줬습니다. 그러면은 VB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VB겠죠. 힘을 안 주는데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줬어요. 계속 여기까지. 그러면은 B의 입장에서는 4일에서는 그렇죠. 여기는 제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크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일단은 모양만 따질게요. T라고 했을 때 A 입장에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B 입장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대충 잡아가 이런 식으로 등방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모양만 봅시다. 모양만 이런 꼴이 되겠죠. 물론 이 넓이는 당연히 같아야 될 거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받은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x 0에서 L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WA와 WB 같은 경우는 그렇죠. FA 곱하기 L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FA 지금 둘 다 질량이 똑같다 그랬죠, 지금. 맞죠? 질량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M의 L 당연히 같을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 A와 가속도 B 이렇게 되겠죠. 결론을 물어보는 거는 A와 B의 가속도를 물어본 거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은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가속도 B를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도달한 시간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 가지 고마운 게 이거죠. 도달한 시간, 즉 4일까지 간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그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정한 힘을 줬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일정하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A를 먼저 볼게요. A가 0에서 L까지에 갈 때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 그래서 평균 속력은 저거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절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VA가 될 겁니다. 이렇게. 2분의 VA. 그러면은 똑같이 L이에요. 자, 여기도 L, 여기도 L, 야도 L, 여기도 L이에요. 그러면은 자, 한 칸 가는 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VA를 갖고 한 칸 가는데 걸린 시간을 그냥 임의로 T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가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 왼쪽. 그렇죠. 2TA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결론, 자, 맞잖아요. 지금. 평균 속력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2배, 1배, 1배, 1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산수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럼 여기는 가는 시간이 뭐냐면은 t분의 1.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t분의 1이 아니라 네, 5분의 t가 되겠죠. 5분의 t. 5분의 t. 5분의 t 여기는 5분의 2t 이렇게 되겠죠. 좀 모양 이상하지만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러면 합이 t가 되겠죠. 이렇게. 맞는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VA로 일정하게 가고 여기는 평균 속력이 2분의 V이기 때문에 여기 걸린 시간에 따블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거 보면 밑에 거도 비슷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은 B라고 따졌을 때 그렇죠. 2분의 VB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럼 한 칸 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렇죠. 여기는 2대 1, 1,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2TB, TB, TB, 2TB 이렇게 걸리겠지. 자, 그러니까 볼게요. 여기가 이제 2TB, 여기가 TB만큼 걸릴 거고 여기가 2TB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6등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죠. 뭐지? 6분의 2t 여기도 6분의 2t 6분의 t 6분의 t만큼 걸릴 거예요. 이렇게. 무슨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6분의 2t 6분의 2t 그 다음에 6분의 t씩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평균 속력이 더블이기 때문에 2대 1대 2이기 때문에 시간은 2배가 당연히 걸리게 되겠죠. 같은 거리니까. 자, 다 구했어요, 이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에서 L까지예요. 그럼 당연히 같은 거리가 되겠죠. 자, 처음에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등가속도 공식을 쓰면 되겠죠.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 그래프를 쓰시면 됩니다. 등가속도 공식 A에 걸린 시간 이거죠. 여기는 5분의 2t의 제곱. 여기에 밑에는 저거죠.
3분의 1이니까 9분의 1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5분의 4 t제곱 날려줍시다. 이런 것들.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면 되겠죠. 2분의 1 없어지고요. t제곱 날라가고 엎어지고 하면은 36분의 2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운동 에너지 쓰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거리가 있고 시간이라는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가속도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18번이 되겠고요. 요거랑 비슷한 건 문제는 수트 2강 3점짜리 문제 12번 그 다음에 수원 1강 5번 문제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9번 2점짜리입니다. 3점 없어요. 2점짜리예요. 자, 그림 가는 수조 안의 밀도가 로인 물체가 바닥에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수조와 물체의 무게는 10N인 걸 나타낸 겁니다. 그림 나는 1리터까지 물을 부었고요. 눈금 1리터까지 물을 부었고 완전히 잠겼을 때 17N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림 다는 나에서 실이 끊어져 물체가 떠오른 후 물을 더 부어서 1N까지 채웠을 때 얘기를 한 건데요. 각각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물체의 밀도를 구했는데 한 가지 볼 거. 지금 여기 저울 10N이라는 거는 지금 뭘 잰 거죠? 그냥 대충 말했을 때. 그렇죠. 수조를 잰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수조와 물체긴 하지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물을 부었는데 1리터래요. 17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지금 보니까 물을 넣었어. 물을 넣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실이 담겨져 있네? 아, 그래서 장력이 존재하니까 원래만큼 빠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겠죠? 안에서 뭐 장력이 당길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장력이라는 거는 그거죠. 지금 보세요. 자, 장력이 이렇게입니다. 지금 이거죠. 뭐냐면은 실이 수조 바닥을 당겨요. 맞는 말이죠? 근데 바닥도 역시 실을 당기고 있어요.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럼 실질적인 무게 변화가 빠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장력 때문에 무게 빠지고 자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시는데 간단하게 물어볼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저울에 서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70kg 잡읍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자, 내 70kg 너무 많이 나가. 몸무게 빼봐야 돼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깁니다. 몸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왜냐? 내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만큼 머리카락도 여러분 손을 잡아 당기거든요. 근데 결국엔 쌤쌤이란 이야기예요. 쌤쌤이. 70kg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장력 때문에 변하는 무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7N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7N이란 이야기는 그렇죠, 물 700ml, 그 0.7리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0.7리터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그렇다는 이야기는 야가 그렇죠, 300ml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지금 19N이잖아요. 그럼 물 얼마나 더 넣었어요? 그렇죠. 실 끊겼어요. 자, 200ml 더 넣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물 700ml에 한 번 더 해서 0.9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실제로 잠긴 거는 그렇죠. 100ml, 즉 0.1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밀도 낮죠. 뭐 3분의 1밖에 더 있나? 원래 300ml 다 잠기면 300인데 실 끊긴 상태에서 100ml만큼 잠겼기 때문에 밀도 3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거예요. 뭐냐면은 장력에 의해서 무게 손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다 잠겼을 때 300ml 300ml고 그 다음에 200ml 더 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은 900ml 잠긴 거 100ml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비슷하게 나온 게 의외로 이거 비슷한 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2016년 수능, 그 다음에 10월달 모의고사도 비슷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16강 9번과 10번 문제 요거 이렇게 나왔던 거 참고해서 부탁을 할게요.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6L일 때 막대 A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수평은 평형 유지하고 있고요. M인 물체는 실로 연결된 수평면에 놓여 있습니다. 평형 유지하면서 공을 A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 각각 점 P와 점 Q랍니다. P에 있을 때 A를 당긴 힘의 크기는 4mg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비슷한 것부터 가도록 할게요. 2016년 시골 모의고사 이거는 비슷하게 나왔고요. 한번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답만 먼저 까고 가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네, 답은 5번이라는 거 찍고 가보도록 합시다. 목 아프네. 자, 먼저 옳은 거 지금 A가 지금 뭐라 해야 되죠? P에 있을 때입니다. 자, 먼저 활필 거. 만약에 지금 공이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더 간다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더 간다면은 그렇죠. 막대가 이렇게 기울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접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기울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으로 더 가는데 실이 접힌다. 자, 실이 접혀요. 실이 접힌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장력이 제로라는 걸 뜻해요. 장력이 제로라는 아예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왼쪽에 만땅으로 갔을 때는 완전 왼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장력이 없다는 말과 똑같죠. 갈 때만큼 같다는 말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걸린 게 바로 4mg라는 거는 이거겠죠. 힘의 평형에 의해서 공과 A의 무게가 그렇죠. 4mg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자 만약에 이게 Q에 있을 때 볼게요. Q, 자 Q보다 왼쪽으로 더 갑니다. 그러면은 자 더 가요. 더 가게 되면은 더 가게 됐을 때는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으로 돌림힘이 더 크게 오른쪽에 돌림힘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갈 거고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얘도 딸려 내려갈 거고 자연스럽게 얘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B의 균형이 깨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 B 막대는 신경 쓸 필요 있나요 하시는데 자 B 실 볼게요. 지금 무게중심이 이렇게 잡혀있는 가운데 지금 가운데 지점 실을 달렸어요. 즉 이 실은 오롯이 여기 무게만 지탱한다 보시면 돼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중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없고 여기만 살펴봅시다. 자 M이에요. 즉 가면은 이렇게 얘는 들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돌림힘 크기 그렇습니다. mg의 2L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만땅에 갔을 경우에는 여기도 mg의 2L이 되겠죠. 근데 거리가 L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실이 2mg가 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2mg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평형 상태에서 공과 A의 무게가 4mg래요. 근데 여기가 2mg래. 그럼 이 실에 걸리는 크기는 그렇죠. 2mg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알았어요. Q만큼 갔을 때 실 B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2mg가 될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A도 그렇죠. 2mg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뭘 알아야 되냐면은 공과 이 막대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이제 A의 무게를 알아야 돼. 자 힌트는 바로 이거죠. Q에 있을 때 4mg 즉 여기는 제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뭐냐면은 지금 막대 A의 무게중심은 여기죠. 3L 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3L. 그러면은 실 A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그렇죠. 2L이 될 거고 실 A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도 L이에요. 실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이 지금 이 둘이가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그리고 여기 질량은 제로다. 또 여기 걸리는 뭐냐 제로다. 그러면은 B가 걸리는 거는 제로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도 그렇죠. 야랑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도 무게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막대랑 공의 질량은 각각
EMG로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떨어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 A의 질량은 EM 맞는 말이고요. AB가 A를 당긴 힘의 합은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자연스럽게도. 힘의 평형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 디귿이 이제 PQ 사이 거리는 4L이다 싶은데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돌림인 평형식 써볼게요. 자, 저는 기준을 여기로 잡을게요. 왼쪽 끝으로 잡을게요. 기준선을. 마음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Q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리를 우리는 X라고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먼저 실이 당기는 거.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실 당기는 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있죠. 크기는 EMG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먼저 A가 당기는 거 EMG의 거리가 2L이 될 거고 플러스 B EMG인데 여기는 얼마냐면은 6L이 되겠죠. 같기야. 그 다음에 파란색 중력 볼게요. 먼저 여기 막대 무게중심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 무게중심도. 그래서 EMG 막대 무게입니다. 그래가지고 3L이 됐고 그 다음에 EMG의 X가 될 거예요. 산수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따라서 X는 O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OL이라는 이야기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OL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P는 XL, 여기는 OL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4L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이야기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특히 18, 19, 20번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풀어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답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